조금 전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매우 강한 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 산사태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방직과 김인호 과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 연결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방금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도 살짝 봤는데요.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가 어느 단계입니까? 예, 산사태 위기 경보는 산림청에서 광역 시도 단위로 발령되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가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경북은 심각 단계이며 제주도는 관심, 나머지 지역은 경계 단계입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전체 4개 단계 중에 최고 수준이 발령된 곳도 있는데요. 이 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예, 관심 단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 동안 지속되며 주의 단계는 산사태 예측정보 주의보 수준이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 15% 이상 발령되거나 아니면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령됩니다. 경계는 산사태가 발령했거나 아니면 대규모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이며 그 산사태 예측 정보상에서 주의보 수준이 30% 또는 경보 수준이 15% 이상일 때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이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 발생돼서 인명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산사태 예측 경보 수준이 해당 30% 이상일 때 발령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4개 단계 중에 이제 심각 단계가 가장 좀 위험한 단계인데 그 심각 단계를 받은 단계에서도 위험한 지역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9개 시도가 심각 단계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강우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 지금 수도권 지역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 지역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군요. 지난달 30일에 이제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산사태가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지 않는 지역은 물론 절개사면이나 옹벽 등도 선행 강우량이 많은 상태에서 강수가 집중돼서 오면은 붕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또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지반이 약해진 상태일 텐데요. 뉴스나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기로 산사태 관련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왜 산사태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예, 잦은 강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되면은 토양 속에 있는 물 함수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응집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때 중력 방향인 산 아래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경사가 가파르거나 물이 모일 수 있는 오목한 지역일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당연히 이제 비의 압력으로 인해서 주의를 해야겠지만 비가 그친 이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가 그쳤다 해서 산사태 위험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토양 내 함수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때까지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등 자그마한 충격에도 산사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산사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도로 옆에 절개지나 절개 사면 같은 부분이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산사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도로 사면은 산사태로 분류가 될 수 없는데 도로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사면 정보가 있고 또 그리고 절개 사면 부분들은 이제 산사태로 보지 않고 산사태라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자연적이나 인공지에 대해서 산지가 붕괴가 되는 것을 산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 전조 증상을 좀 알면 이제 정확하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전북에서도 돌무더기가 이렇게 도로로 떨어진 낙석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조 증상은 네, 어떤 예. 게 있습니까?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울리면서 산비탈에 많은 물이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흐르는 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거나 또 계곡 상류에서 과도한 흙탕물이 내려올 때,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또 산 비탈에서 흙이 흘러내리거나 돌이 떨어질 현상들이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면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일어나기 전후의 행동 요령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발생을 했을 때 시민들 또 국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좀 도움을 주시죠. 예.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네, 갑자기 이제 토사 같은 게 밀려드는 경우에 그런 상황을 좀 저희가 예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갑자기 토사가 밀려들 때는 미처 건물로 피하지 못할 경우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층, 그리고 또 산과 멀리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국민들이 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이 있는데 여기에는 평상시,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시하고 산사태 발생 시, 그리고 산사태 발생 후에 각각 행동 요령이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비가 오기 전에는 산과 가까이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에서는 배수 시설을 점검하고, 또 노출된 비탈면은 비닐 덮기로 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비가 올 때는 산 주변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제 앱에서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산사태 피해로부터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